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따기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무역 전쟁 우려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완전 이기고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네. 그거 가봐야 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경제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전 세계. 네. 그것들을 글로벌 경기에 대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황 잠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 밤에 또 중국 측에서 보복 관세를 내놨잖아요. 네. 현재까지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과 EU 간의 보복 관세를 자제하는 것이 지지난주였잖아요. 네. 융커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협상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약간 다른 소리죠. 미국에서 2천억 달러에서 또 보복 관세 상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한다고 얘기하니까 10에서 25% 올린다 하니까 중국도 600억 달러다. 네. 그리고 할 게 많다 또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이 약간 몸살인다 어쩐다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그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가 되겠는데요. 여하튼 이러다 보니 결국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결국 환율 전쟁이 진짜 복격되는 것이 아니냐. 과거 이제 전 세계 선진국들을 모여서 지금 프라자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굴복시킨 것이 이번에 가능할까에 대해서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또 일부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얘기하니까 여하튼 머리 아픈 일은 계속 또 이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가별로 무역 전쟁, 뭐 호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악재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제 세계 경제 영향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도 한번 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좀 혼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슈. 예, 예. 이런 지표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제일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건 PMI 지수인데요. 네. 혹시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 아마 김현우 교수님 잘 기억하실 텐데 작년 딱 봄쯤이었는데요. 예. 그때 제가 여러 번 자주 보여드렸던 것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의 PMI가 예. 전부 다 우상향하면서 기준점 넘은 걸 보이는 거 그렇죠. 자주 보여드렸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던 일이다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약간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래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PMI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요. PMI 지수란 건 쉽게 해서 구매자 관리 지수가 되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각 기업들의 자재 구매 담당자에게 경제가 좋아지냐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거 되는데요. 그게 벌써 그러면 영자가 하나 빠졌네요. 영자가 하나 빠졌네요. 50대 50인데. 좋아지는 나빠지는 애가 5대 50이 아니라 50대 50이다라는 얘기가 예.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기준점은 50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고쳐졌네요. 그런데 예. 사실 50대 50, 그러니까 기준선이 50이긴 한데 네.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사장님한테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뭐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다는데요. 누가 전화 걸어갖고요. 좋아져요, 나빠져요 물어보면 좋아진다 그러면 뭐 90을 줄 거예요, 100을 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쉽게 설명한 거고 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지 창고에 재고는 많은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어떤지 아니 고용을 더 늘릴 수 있는지 아니면 고용을 줄여야 되는 이런 다양한 걸 물어봐서 예. 종합화한 것이 지수다. 그러니까 네. 말은 이제 그냥 경기가 좋아지냐라고 유추하는 거지만 실제로 다양한 거 이렇게 복잡한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유명한 PMI 지수는 마켓이라는 곳에서 준비한 PMI가 있겠고요. 예. 전미 공급자 관리자표는 ISM이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발표하는 PMI가 각각 유명하다라고 일단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거 두 개 가지고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조업 PMI가 나오는데 어떤 거는 이거고 어떤 거는 네. 수치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조사기관이 두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앞서서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전 세계 PMI가 다 맞습니다. 올라서면서 네. 실제로 그 네. 이후로 신흥국 시장, 선진국 시장 증시가 다 강세를 기록했는데 네. 좀 상황이 바뀌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좀 바뀔 우려감이 있다는 것은요. 미국 보호무효주의의 어떤 확대에 따라서요. 어떤 세계 주요국의 제조업 경기가 불안불안한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마켓 이코노믹스가 JP 모건 같이 또 글로벌 경기에 대한 PMI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PMI가 주로 하고 JP 모건이 그쪽을 작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예. 저걸 제가 보도자료 딱 떠갖고 제가 요걸 보고 직접 확인해서 말씀드린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그 지난주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나온 겁니다. 네. 지금 마켓의 발표에 따르면요. 7월 달에 글로벌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즉 PMI는 52.7이 나왔습니다. 52.7이요. 기준은 50인데 아직 위에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하게도요. 3개월 연속 하락했고요. 이 수치는요. 작년 7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작년 7월 이후 최저치란 거 확인해 드리겠고요. 그림으로
그림으로 보시면 그게 직관적이죠? 네, 그림은 좀 직관적일 텐데요. 여기서 보인 거를 그림으로 제가 JP모건 거에서 만든 걸 바로 그냥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예. 실제로 보면 서비스나 전 세계 올 인더스트리 합친 거가 되겠는데 약간 진한 거가 전 산업이 되겠고요. 서비스가 약간 흐린 건데 너무 구분할 거 없고요. 위에 보면 꼬리가 내려갔잖아요. 오른쪽에요. 네. 그게 핵심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아직은 50 이상이다라지만 방향성이 되게 늘 말씀드린 기울기가 좀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출하라든가 신규 주문, 고용 등등이 있는데요. 6월 대비 하락인데요. 이게 보면 제일 위에랑 아까 말씀드린 53.7 떨어진 거가 되겠고요. 제일 왼쪽 위에부터 몇 개만 보여드리면 출하 있죠. 신규 출하. 네. 그리고 주문, 고용 이런 상황 등이 6월 대비 7월까지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확실히 마이너스가 많네요. 전부 다 거의 다 마이너스 되겠고 아웃풋 차지, 그 비용만 그 부분에 약간 한 것만 플러스가 되겠고요.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에서 7월로 넘어갈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은 가장 뚜렷한 이슈는 앞에서 얘기해줬던 무역 전쟁 관련한 이슈 때문이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핵심적인 얘기가 되겠네요. 그걸 조금 더 뭐 제 의견보다는 블룸버그에서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네. 찾아봤더니 주요 경제 국가들의 제조업체들의 어떤 생산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보호주의의 위협이 세계 경제 성장을 짓누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도이치방크의 이코노미스트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 전쟁이 악화되면 분명히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독일, 일본, 한국 등 개방 경제국에서는 수출 전망 악화는 투자 활동을 압박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경고성 발언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별로 네. 어디가 타격을 가장 많이 받고 저는 또 궁금한 게 미중 무역 전쟁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미국이 계속 막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데 네. 정작 미국 상황은 어떨까도 좀 궁금합니다. 미국도 조금 내려갔어요. 미국은 7월 PMI가 6월에 60.2에서 58.1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이 52 뭐 정도 보니까 미국 그나마 제일 위에서 놀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다만 이제 ISM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탄탄하고 있지만 공급망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제조업체들은 당연히 상호 관세, 무역 전쟁 우려감이 앞으로 사업에 미칠 영향을 약간 우려하는 정도라고 일단 이해할 수 있겠고요. 관련국 몇 개국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캐나다랑 멕시코는 납스타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캐나다도 내려갔고요. 멕시코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영국도 조금 내려갔고요. 유로존만이 조금 올라간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또 다른 나라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다음 되면 아시아, 특히 그럼요. 중국이잖아요. 예. 중국이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참고적으로 차이신 PMI라고 또 얘기 많이 네. 하는데요. 이게 또 걱정입니다. 차이신 PMI가 50.8인데요. 8개월 만에 최저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50.8이라는 건 기준이 50점 좀 아래나 아래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겠고요. 일본은 니케이에서 발표하는데요. 일본 니케이 PMI가 52.3입니다. 역시 12개월 만에 최저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나라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 우리나라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왜요? 그럼 그만큼 안 좋아요? 그게 조금 약간 머리가 아파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49.8에서요. 6월 달에 49.8에서 7월에 48.3으로 또 내려갔고요.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관련돼서 그냥 객관적으로 IHS 마켓에서 발표한 그 문장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면 한국은요. 2016년 11월 이후에요. 제조업 경기가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뭐 예.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규 주문도 줄고 생산이 감소하면서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각한 게 앞에서 다들 좀 감소를 하긴 했어도 기준선이 50은 다 넘었었는데 우리나라는 50 밑으로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네네. 좀 심각해 보이네요. 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또 자료 뭐 없습니까? 그거를 또 직관적으로 이건 또 머니투데이에서 만든 그림이 되겠는데 네. 그림 지금 바이오로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있는 나라가 유로존입니다. 유로존.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그나마 좀 위에서 놀고 있고요. 예. 조금 보시면 우리나라, 중국, 그러니까 제일 밑에서 두 번째가 중국이고요. 제일 밑에 있는 나라가 한국. 그러니까 딱 시각적으로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나 또 우리 애들의 스탠스 한번 정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주시장에서는 좀 그림대로만 설명하면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여전히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해서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글로벌 자산 배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오고 있다.
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글로벌 선진국 당연히 뭐 주식보다 펀드나 ETF 편하신 분은 제가 바로 지난 7월 말이었나요? 그 수요일 날인가 한번 네. 방송에 드려서 네 종목인가 펀드까지 소개해드렸는데 7월 30일자거든요. 예.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1년간에 이런 것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앞서 우리가 보여드렸던 그래프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전 세계에 어떤 미국이 있고요. 유럽이 있고 각 국가대별로 하는 이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안 하시건 간에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다시 제가 아까 표 보여드리면 최근 1년간에요. S&P 500이 14.4%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를 같이 아우르는 것이 MSCI 글로벌이 있는데요. 8.6% 올라갔고요. 네. MSCI 한국입니다. 이게 코스피랑 약간 다른데요. 이게 달러 기준이 되겠는데요. 5%가 하락했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이걸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거가 바로 다음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가장 제일 올라간 거 중간 거 한국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결론은 글로벌 분산 투자가 답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참 지표로 봤을 때도 국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세계 지표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힘든 상황 속에서 답을 찾기보다 그래도 지표상으로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때문에 분산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